자, 보자. 지금부터는 이제 연립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됐지? 활용 문제가 우리 기존에 많이 해왔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뭔가 글로 돼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 됐지? 걔를 잘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의미겠지.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쨌든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잖아, 그지? 자,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니까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오겠다? 2개가 나오겠다, 됐지? 그러니까 그 미지수 2개를 각각 잘 설정하자라는 것만 제외하면 앞에 내용하고 관점은 동일할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한번 문제통에서 바로 가보자. 자, 1번 볼게. 자, 2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그러면 2자리 자연수는 우리가 2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10의 자리가 몇인지를 알아야 될 거고 1의 자리가 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각각을 10의 자리를 우리는 x라고 설정을 해주고, 자, 1의 자리를 y로 설정을 해줄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요렇게 설정을 했을 때, 자, 마저 이어가 보자.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자,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조건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4배라고 되어 있지, 이 자연수는. 맞지? 자, 이 자연수는, 이 수는, 자, 이 자연수는, 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자리 수의 합의 4배이다. 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이 자연수가 일단 몇인지 좀 생각을 해보자. 자, 10의 자리에 x가 있다라는 건 x가 의미하는 바는 10 곱하기 x가 된다. 맞니? 1의 자리가 y는, 1의 자리가 의미하는 건 그냥 y이지. 1 곱하기 y. 맞지? 자, 그러니까 이 자연수는 10x 플러스 y. 자,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10x 플러스 y는 각 자리 수의 합, x랑 y를 더한 거겠지. 그거의 4배와 같다. 자, 요렇게 수식이 설정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1번 수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자. 10x 더하기 y는 전개하면 4x 플러스 4y다. 자, 이 소리가 될 거고, 한쪽으로 몰아주면 6x 마이너스 3y가 0이다까지 적을 수 있을 거고, 그치? 3으로 나눌 수 있을 거니까 나눠주면 2x 빼기 y가 자 0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요게 첫 번째 수식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요게 첫 번째 수식.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식을 좀 찾아보자.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자, 두 번째 수식은 뭐냐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더 크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자, 바꾼수라는 건 10의 자리 y를 적고 1의 자리 x를 적자라는 소리니까 y에 10을 곱하면 되고 x를 더하면 되겠네. 자, 들어 바꾼수는 10y 플러스 x가 될 거고, 처음수 10x 플러스 y보다 27이 더 크대.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치? 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9x 더하기 9y가 27이다. 그러면 999 나눌 수 있겠지? 나눠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3이다. 자, 요게 두 번째 수식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식하고 두 번째 수식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자, 연립방정식 풀려주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지금 3인 상황이기 때문에 변변 더해주면 나오겠네, 그치? 자, 변변 더해주면 x는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x에 3 넣어주면 되겠지? 자, y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x, y 찾은 상황에서 마지막, 자, 이때 뭘 구하지? 처음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처음 수는 그러면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6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처음 수는 36이라는 숫자가 되겠다. 자, 요렇게 대주면 끝나겠지. 문제 없니? 자, 확인 1번 해볼게.
자, 확인 1번 살펴보자.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두 자리 자연수가 누군지를 구하자라는 소리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는 건,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10의 자리수를 x라고 설정하고, 1의 자리수를 y라고 설정하자.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조건 하나하나 봐보자.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건 간단하지. x랑 y를 더한 게 1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일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x 더하기 y는 11이다. 그냥 적어 놓을게. 정리할 것도 없지. 자, 두 번째 조건 봐볼까? 뭐라 그랬냐면 바꾼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5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그럼 바꾼수를 생각을 해보자. 바꾼수는 10의 자리에다가 y를 적었을 거고 1의 자리에다가 x를 적었을 거야. 됐지?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봐. 우리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자면 됐지? 얘는 10의 자리가 몇인 거고 2인 거고 1의 자리가 3인 거지. 맞지? 그런데 10의 자리에 2가 있다라는 건 요 2라는 숫자가 사실상 나타내는 바는 2가 아니고 몇을 나타내는 거냐면 20을 나타내는 거야. 그치? 얘는 20을 나타내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니? 그러니까 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냐면 20이랑 3을 더한 숫자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고. 맞지? 그런데 20은 뭐가 되는 거야? 10의 자리 2에 몇을 곱한 숫자가 된다? 10을 곱한 숫자가 되는 거고. 됐지? 1의 자리는 3이니까 여기에 몇을 곱한 숫자가 된다? 1을 곱한 숫자가 된다라는 거지? 맞지?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는 사실상 10을 곱한 게 걔가 나타내고 있는 숫자가 되는 거고 100의 자리에 있는 숫자는 사실상 거기에 100을 곱한 숫자가 걔가 나타내고 있는 숫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수가 이렇게 된다는 건 몇이냐면 요 y가 나타내는 숫자는 10 곱하기 y가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1의 자리 x가 나타내는 건 1 곱하기 x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됐니? 요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계속 나오잖아 우리.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가보자. 바꾼수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거냐면 10y에다가 x를 더한 숫자겠지. 자, 이거는 됐니?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 수의 3배 먼저.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였을 건데 이거의 3배보다 곱하기 3을 해주면 3배가 될 거고 5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5를 더해주면 되겠지. 자, 요렇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야. x랑 y라는 얘는. 됐고. 자, 그러면 요거 좀 정리 좀 해주면 자, 10y 더하기 x는 전개하면 30x 플러스 3y 더하기 5가 될 거고 자, 요쪽으로 xy 넘겨주면 마이너스 29x 더하기 7y가 5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됐지? 요게 두 번째 수식이 나와.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식 얘랑 첫 번째 수식 얘를 서로 연립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거 첫 번째 수식에 7배 해주면 되겠지. y 맞추면 되니까. 자, 7배 해주면 7x 플러스 7y가 77 이렇게 될 거고 변변 빼주면 되겠네. 됐지? 그러면 29에서 마이너스 29에서 7 빼면 마이너스 36이니까 자, 마이너스 36x는 이 될 거고 여기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72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x는 2가 나올 거고 2 넣어주면 y는 9가 나오겠지. 됐니? 근데 처음 수를 구하려면 그러면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9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어떤 숫자겠다? 29라는 숫자가 되겠다. 요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다. 볼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 문제도 미지수부터 설정을 할 거면 우리 아버지의 나이가 필요하고 아들의 나이가 필요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를 우리는 x로 설정을 하고 아들의 나이를 y로 설정을 해주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나이가 많겠지. 그치?
아버지가 어릴 순 없지. 맞지? 자, 아버지가 나이가 많을 거야. 자, 근데 이어서 가보자.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이의 차이가 26세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나이의 차이가 26세라고 했으니까 아빠의 나이에서 아들의 나이를 뺀 게 26이겠네. 이게 첫 번째 수식이 나오겠다. 요거까지 문제 없고. 자, 이어서 가보자.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라고 되어 있어. 자, 10년이 흘렀어. 그러면은 아빠도 10살을 먹어야 되고 아들도 10살을 먹어야 돼. 그치?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에서의 아버지의 나이는 x 플러스 10이 될 거고 아들의 나이도 y 더하기 10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지? 자, 10년 후, 자, 요렇게 된 상황에서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적대 아버지의 나이는 됐지? 자,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나이인 x 더하기 10은 아들의 나이인 y 더하기 10에 3배 한 거보다는 2살이 적다. 요렇게 설정할 수 있다. 됐니?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수식 정리 좀 해주자. 자, 수식 정리 좀 해주면 x 더하기 10은 자, 3y 더하기 30 마이너스 2 계산해주면 x 마이너스 3y는 넘어가면 20에서 2 뺀 거니까 18. 요게 두 번째 수식이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식, 두 번째 수식 연립하면 끝나겠지? 자, 연립 좀 해주자. x 빼기 y는 26인 상황인 거고 x 빼기 3y가 18인 상황이야. 자, 변변 빼주면 2y가 나올 거고 그게 여기서 이거 빼면 8 이렇게 나오겠지? 2y가 8이니까 y는 4가 나올 거고 y에다가 4 집어넣으면 x는 30 나오겠지. 문제 없니? 자,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나이가 현재 30살이고 아들의 나이는 4살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겠네. 자, 확인 2번 한번 해보자. 상황 생각해보자. 자, 현재 어머니의 나이랑 딸의 나이가 있고, 그지? 8년 후에 어머니 나이를 구할 거고, 뭐 어머니 나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자. 자, 어머니가 있을 거고 딸이 있을 거야. 자, 현재 나이가 있을 거야. 현재 나이. 자,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x, 딸의 나이를 y로 설정을 해주자. 됐지? 자, 그리고 문제 쭉 읽어보면 이제 8년 후에를 따지고 싶은 거지, 우리는. 자, 그럼 8년 후를 생각해보자. 8년 후. 8년 후 어머니도 8살이 늘어날 거고 자, 딸도 8살이 늘어나겠지. 자, 여기까지는 설정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설정한 상황에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자. 첫 번째, 자, 현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의 나이는 딸의 나이보다 32살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수식은 현재 어머니의 나이 x는 현재 딸의 나이 y보다 32살이 더 많다. 자, 32를 더하면 같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수식이고, 자, 두 번째 수식. 8년 후의 어머니의 나이는, 됐지? 8년 후의 어머니의 나이 x 더하기 8은 딸의 나이 y 더하기 8에 2배보다 곱하기 2를 한 거보다 14살이 더 많아야 된대. 플러스 14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해주자. 이 소리겠지? 자, 밑에 수식부터 정리를 해두자. x 더하기 8이라는 건 2y 더하기 16 더하기 14가 된다는 소리니까 x 마이너스 2y가 요거 두 개에서 하면 30에서 8 빼면 되니까 22. 자, 요렇게 된다는 소리네. 됐지? 자, 근데 x가 몇이니까 지금 y 더하기 32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y 더하기 32 집어넣자. 요렇게 되겠지? 자, 집어넣어주면 y 플러스 32에서 2y를 뺀 게 22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될 거니까 y는 10이 나올 거고 10 넣어주면 x는 42가 나온다. 됐니?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뭘 구하지? 8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를 구해주지. 됐지? 8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몇이니까 x 더하기 8.
자, 요거 구하자는 소리인 거잖아. 근데 x가 몇이니까 지금 42가 될 거니까 42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8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50살이다. 얘들아, 항상 x나 y를 구했을 때 그게 답은 아닌 거야. 알았지? 됐지?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몇인지를 실제로 줘야 돼. 알았지? 42라고 적지 말고 8년 후에 어머니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됐지? 살펴보자. 어떤 전시장의 입장료는 어른은 800원, 학생은 600원이래. 일단 됐지? 자, 입장료가 있는데 자, 어른은 800원, 어린이는 600원. 자, 요런 상황이야. 자, 요런 상황이고, 자, 마저 읽어보자. 어느 날 이 전시장에서 입장권은 총 120장이 팔렸대. 자, 총 판매량은 120장이란 소리고, 그랬을 때 수익이 83,200원이래. 됐지? 자, 이랬을 때 어른 수와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의 문제네. 그러면 어른이 X명 들어갔다, 어린이가 Y명 들어갔다,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되겠지. 자, 어른이 X명 들어갔다고 치자, 우리는. 그리고 어린이가 Y명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어른의 판매량과 어린이의 판매량을 더했을 때 총 120장이 나와야 되겠지. 총 판매량은 120장이 팔렸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식은 x 더하기 y는 120이다.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수식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수익을 계산해주면 되겠지? 어른 한 명당 800원을 받았을 거니까 800x만큼을 벌어야 되고, 그지? 어린이 한 명당 600원을 받아야 되니까 600y를 벌어야 될 거야. 이게 총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수익이 83,200원이다. 자, 요렇게 된다는 소리네. 그치? 자, 그러면 두 개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일단 두 번째 수식을 최대한 정리를 좀 해주자. 자, 정리할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동그라미가 두 개씩 지워질 거고 2로 나눌 수도 있겠지. 그치? 자, 2로 나누기까지 해주면 4x 더하기 3y는 4, 1, 6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네. 자, 그러면 얘랑 얘 연립하면 되니까 y 맞추기 위해서 위에 거 3배 해주면 3x 플러스 3y는 360. 그래서 변변 빼주면 되겠네. 그지? 자, 변변 빼주면 x는 416면 360 빼주면 56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x는 56이 될 거고, 그러면 y는 몇이 된다? 120에서 56 빼면 되겠지? 64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 없니? 자, 그래서 어른이 몇 명이다? 총 56명. 자, 그리고 어린이는 64명.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겠지. 문제 없니? 요건 좀 쉬울 것 같다. 자, 확인 3번 한번 해볼게. 4번 보자. 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 더 긴, 자, 일단 누가 있대? 직사각형이 있대, 직사각형.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좀 그려놓고 출발하자고, 됐지? 자,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생긴 얘가 있을 거고, 직사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두 개겠지? 가로와 세로,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될 거니까, 그치? 가로를 우리는 x라고 설정을 하고, 세로를 y라고 설정을 해주자.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 우리 세로의 길이가, 자, y는 가로의 길이 x보다 20이 더 긴 직사각형이 있대.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 자, 이게 첫 번째 수식일 거고, 두 번째. 자, 둘레의 길이가 72다라고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둘레를 구해주면 되네. 근데 가끔 x 더하기 y가 둘레라고 실수하는 경우 많으니까 실수하지 말고, 알았지? x가 몇 개고? 두 개고, 그치? y도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x 플러스 2y가 둘레가 될 건데, 요게 72가 돼야 된다. 자, 이랬을 때 최종적으로 넓이 구하자 라고 되어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경우에서 가로 세로부터 구해주자. 자, 밑에 거 2로 나눠주면 x 더하기 y는 36일 거고,
자, 그런데 y가 x 플러스 20이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20 넣어줄 수 있겠네? 그러면 x 더하기 x 플러스 20이 36. 계산하면 2x가 16. 2로 나누면 x는 8. 이렇게 나오겠다. 됐지? 그리고 요게 8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까 y는 몇이 나오겠다? 28이 나오겠다. 됐니? 자, 그러면 가로가 8이고 세로가 28이라는 소리네? 그랬을 때 우린 뭘 구하자 그랬냐면 넓이를 구하자 그랬어. 직사각형의 넓이.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랑 세로를 곱하면 되니까 8 곱하기 28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8, 8에 64가 나오고 8이 16이니까 답은 224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자, 단위도 꼭 적도록 하지, 알았지? 실수하지 말고. 자, 확인 4번 한번 해볼게. 자, 한번 볼게. 자, 공식은 다 기억하고 있지? 공식.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다 기억하고 있지? 맞지?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우리. 그리고 거속시 관련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첫 번째 단위가 다르면 단위 맞춘다라는 건 기본이야, 알았지? 단위는 항상 맞춰준다. 자, 볼게. 자, 어떤 고개를 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더니 총 4시간이 걸렸대.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의 문제다. 됐지? 자, 그러면 거속시 관련 문제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리 잡아주고 속력 잡아주고 우리 시간 잡아주자. 자,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는 거리를 x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됐지? 자, 내려가는 경우를 거리가 y만큼 가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살펴보면 내려올 때의 거리는 올라갈 때의 거리보다 4km가 더 멀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려올 때의 거리 y는 올라갈 때의 거리 x보다 4km가 더 멀어야 되니까 4를 더한 것과 같겠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겠네.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리고 표 마저 완성을 해보자. 자, 그런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갔고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왔대. 그러면 걸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속력분의 거리가 돼야 되니까 얘는 3분의 x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거고, 맞지? 얘는 5분의 y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거야.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조건 뭐라고 돼 있냐면 총 4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지.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한 게 4가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네. 그래서 3분의 x랑 5분의 y를 더해준 건 4가 나와야 되겠다. 자,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지, 그치? 자, 연립하기 위해서 일단 분수 보기 싫으니까 15 곱해주자. 자, 15 곱해주면 5x 플러스 3y는 60. 자, 요렇게 생긴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런데 y가 x 플러스 4니까 요 y에다가 x 플러스 4 넣을 수 있다는 소리지? 넣어주면 5x 더하기 3에 x 더하기 4가 나올 건데, 요게 60이 나와야 된다. 자, 요거 풀자는 소리겠네. 전개해주면 5x 더하기 3x 더하기 12가 60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계산하면, 자, 좌변은 8x가 나올 거고 우변은 10이 넘기면 48이 나오겠네. 그래서 x는 6이 나온다. 됐니? 그럼 x가 6이니까 6 집어넣으면 y는 10 나오겠지? y는 10.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최종적으로 뭘 물어봤냐면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그냥 각각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네, 그지? 자, 그럼 올라온 거리는 x였으니까 6km만큼 올라갔을 거고 내려온 거리는 10이었으니까 10km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됐니? 자, 한번 해볼게. 확인 5번 시작. 봐보자. 우리 둘레의 길이가 11km인 공원이 있대. 됐지? 자, 어떠한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공원이 있겠지. 둘레의 길이가 11km. 전체적으로 길이가 11km인 공원이 있다.
자, 시속 4km로 걷다가 뛰었대. 그랬더니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뭐 어느 순간까지는 뭐 했을 거고, 걸었을 거고, 여기는 걸은 구간이 될 거고, 여기는 뛴 구간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됐지? 그러면 우리가 걸은 거리를 Xkm라고 생각을 해주고 뛴 거리를 Ykm라고 생각을 하자면, 자, 첫 번째 뭘 설정할 수 있을 거냐면 X랑 Y를 더한 게 공원의 한 바퀴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X 더하기 Y는 11 요렇게 나와야 되겠다. 문제 없니?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자, 걸은 걸 X, 뛴 걸 Y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지. 근데 걸었을 때의 속력은 4고 뛰었을 때의 속력은 6인 거잖아, 지금. 맞니? 그러면은 걸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의 X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리고 뛴 게 6이니까 여기는 6분의 Y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거야. 표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식은 뭐가 되겠다? 이 두 개의 시간을 합친 게 2시간 30분이 돼야 된다. 됐지? 근데 단위는 맞춰야 되니까 30분이라는 건 60분의 30시간이 되는 거지. 그리고 2시간은 2시간인 거고, 그러니까 2 더하기 60분의 30시간인 거지. 총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5시간이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4분의 X라는 시간과 6분의 Y라는 시간을 더해주면 2분의 5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거 12 곱해서 정리하자. 12 곱해주면 3x 플러스 2y가 6, 5, 30. 자, 요렇게 설정이 될 거고, 그치? 연립 풀 거면은 저 위에 있는 거 2배 해주면 2x 더하기 2y가 22. 변변 빼주면 x는 8이 나올 거고, x에 8 집어넣어주면 y는 3 나오겠지? 이랬을 때, 자, 걸어간 거리와 뛰은 거리를 각각 구하지? 그치? 걸어간 걸 난 x로 설정했기 때문에 걸은 게 몇이 돼야 되냐면 8km를 간 게 되는 거고, 자, 뛴 게 몇이 돼야 되냐면 3km를 간 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겠네. 됐지? 자, 볼게. 창민이가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뒤따라 갔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럼 볼게. 여기에 집이 있을 거고, 이렇게 쭉 가면서 학교가 있을 거야. 자, 먼저 창민이가 출발을 하겠지, 그치? 20분 후에 간다 그랬으니까, 자, 먼저 창민이가 이렇게 출발을 할 거야. 그래서 20분 동안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네. 그럼 20분 동안 창민이가 뭐 요만큼 이동을 했겠지. 이랬을 때 뭐 하겠다? 형은 여기서 출발을 해주자. 그래서 딱 출발을 할 거다. 자, 이 소리가 될 것 같아, 그치? 자, 이랬을 때 창민이의 이동 속도는 얘는 분속 40m이고 얘는 속력이 분속 40이고 형은 분속 120이래. 됐니? 됐지? 자,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곳은 창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를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의 문제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을 일단 좀 맞춰보자. 시간을. 요거를 굳이 둘 다 시간으로 보면은 헷갈리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 봐봐.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처음에 집에서 딱 출발을 했는데 창민이가 먼저 출발을 했겠지. 20분 동안. 20분 동안은 창민이 혼자 움직인 건가? 그지?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러면 20분 동안 창민이는 분속이 몇이니까? 40이니까. 그지? 두 개를 뭐 한 것만큼 이동해야 돼? 곱한 것만큼 이동해야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창민이는 어떻게 되겠다? 이미 800m 앞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소리야.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난 곳인데 여기가 창민이가 이미 800m 앞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됐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총 이 상황에서 X시간만큼 더, X분만큼 더 이동을 했다고 쳐보자. 우리가 뭘 구하고 싶으니까? 시간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X분 후에 만났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됐지? 그러면은
창민이는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 40x만큼 더 이동을 해야 되지. 그치? 자, 40x만큼 요렇게 이동을 할 거고, 형은 120x만큼 이동을 하겠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동을 하겠다? 120x를 이동하겠다. 그러면은 창민이는 전체적으로 40x 플러스 800만큼 이동을 한 거고, 그치? 형은 120x만큼 이동을 한 거지. 근데 두 개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겠지. 만나려면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120x가 40x 더하기 800과 같으면 된다. 요걸 풀자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넘어가면 80x가 자 800이 돼야 되니까 x는 몇이 나온다? 10이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은 형이 결국 몇 분 동안 간 거야? 10분 동안 간 거거든? 그치? 그러면 창민이는 몇 분 동안 간 거야? 30분 동안 간 거지. 20분 전에 출발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답은 30분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지. 이해했니?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확인 6번 시작. 자, 일단은 좀 그림 그려가면서 알았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생각을 하자. 자, 이렇게 될 거야. 20km 떨어진 두 개의 지점이 있대. 자, 요렇게 두 개의 지점이 있는데 총 20km가 떨어져 있대, 거리가. 자, 그랬을 때 동현이는 시속 3km로 원선이는 시속 5km로 서로 마주보고 걸었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이 소리겠지. 동현이는 여기서 출발을 할 거야. 이렇게 출발하겠지? 시속 3km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가? 맞지? 자, 그리고 원선이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원선이는. 시속 5km로. 맞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올 거냐? 시간이 이렇게 돼서 동현이 이렇게 오고 있을 거고 원선이도 이렇게 오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다가 두 사람이 뭐 했대? 만났대. 자,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동현이가 이렇게 쭉 오다가 어디쯤에서 이렇게, 그치? 어딘가에서 동현이가 이만큼 이동을 할 거고, 그리고 원선이는 이만큼 이동을 해서 서로 딱 만나는 상황이 오겠다. 요 소리가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랬을 때 동현이가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거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자, 동현이가 우리 x만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거리가 xkm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요거 그냥 일단 y라고 적자 그냥. 이래도 상관없어. ykm다. 이렇게 적어줄게. 됐니? 그러면 봐봐. 근데 얘는 우리가 시속 3km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3분의 x만큼 걸어주겠지. 맞니? 얘는 시속 5km로 걷고 있잖아. 5분의 y만큼의 시간을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두 개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지. 동현이랑 원선이가 동시에 출발한 거잖아. 그러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이동한 시간은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 얘가 1시간 걸어갔으면 그러면 동시에 만나려면 얘도 1시간 걸어가야지, 동일하게. 그치? 그러니까 두 개의 시간은 서로 같다. 이렇게 구성이 될 거야. 그래서 수식이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개를 더한 게 20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치? 수식이 두 개를 더한 게 2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은 3분의 x만큼 이동한 거랑 5분의 y만큼 이동한 게 서로 같아야 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있니? 자, 그러면 연립해서 풀어주자. 자, 요거 5x가 3y다 이 소리인 거니까, 그치? 그러면 5x 마이너스 3y가 0인 거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니? 그리고 요거 3배 해주면 3x 플러스 3y는 60이겠지. 변변 더해주면 8x가 60이 나와야 되니까. x는 몇이다? 4로 나누면 2분의 15 이렇게 나올 거고. 됐지? 그러면 y는 2분의
25인가? 그러면 2분의 42니까 20 맞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랬을 때 뭐 하지? 동현이가 걸은 거리를 구하지. 동현이가 걸은 거리를 우리는 X킬로미터로 설정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겠다. 2분의 15km만큼 걸어갔겠다. 요렇게 되면 끝나겠지. 자, 농도 좀 봐볼게, 농도. 자, 다시. 농도라는 건 뭐였냐면 비율을 퍼센트로 표현한 거였다. 맞지? 근데 비율이라는 거는 전체분의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비율일 테니까. 그치? 자, 농도 공식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전체 소금물이겠지. 그 중에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소금물분의 소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얘를 백분율,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100만 곱해주는 거야. 됐지?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하면 농도가 될 거고, 여기서 우리는 소금 공식을 유추해 줄 수 있다. 자, 소금은 어떻게 된다? 소금물분의 100을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100분의 소금물을 곱해주면 되지, 여기다가. 맞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농도는 조금 너네가 많이 어려워하긴 하지만 그냥 뭘 이용해서 표만 그려주면 끝난다고. 알았지? 항상 표만 그려주면 끝나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었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농도를 알아야 되고, 자, 소금물을 알아야 되고, 소금의 양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5%짜리랑 자, 10%짜리를 섞었다. 이 소리가 되겠지? 자, 그리고 각각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니까 소금물의 양은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각각 몇인지 모르니까 얘가 X g만큼 있고 Y g만큼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요 소금을 채워줘야 되지, 그치? 근데 소금은 뭐라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요거 두 개 곱한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소금이 100분의 5X만큼이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는 100분의 10Y만큼이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두 개를 뭐 해줬대? 섞어줬다라는 거지, 지금? 자, 두 개를 섞으면은 소금 물의 양은 X 더하기 Y만큼이 생길 거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5X 더하기 10Y만큼이 생기겠지. 됐지? 그랬더니 얘가 몇 퍼센트짜리가 돼야 된대? 우리 7%짜리가 돼야 된대.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 7% 소금이 몇 그램? 450g이 돼야 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7%짜리 45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근데 소금의 양은 뭐야? 두 개 곱해서 몇으로 나눈 거? 100으로 나눈 거. 그게 얘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100분의 5x 플러스 10y는 100분의 7 곱하기 450이 돼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수식이 되는 거지.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수식은 이렇게 숨어있지? x 더하기 y는 450이 나와야 되겠네? 그치? 요 두 개 연립 풀면 되겠지. 자, 연립 풀어보자. 100 지워주고 양변 5로 나눠주자. 5로 나눠주면 x 더하기 2y는 2 될 거고, 이거 5로 나누면 얘가 90이 되는 거야. 97에 63, 632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x 더하기 y가 지금 450인 상황이니까 변변 빼주면 y는 180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180 넣으면 되니까 x는 270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나겠지. 자, 물론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알았지? 있기는 한데, 그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쉽게 풀 수 있어. 이런 건. 이런 심플한 문제 있지. 이렇게 되게 심플한 문제지. 지금 그냥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섞어서 몇 퍼센트 만들어봐. 그냥 이 소리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봐봐.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적어줄게. 알았지? 여기도 적을 필요 없다. 그냥 여기까지 적어줄게. 알았지? 5%, 10%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두 개를 합쳐서 몇 퍼센트로 만들어주지? 7%로 만들어주지. 그치? 자, 7%로 만들어주자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요 차이를 계산해봐. 요 차이는 몇이 나와? 7에서 5를 빼면? 빼면
2. 자, 10에서 7을 빼면 10에서 7을 빼면 3. 큰 것에 작은 걸 빼면 그냥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2대 3이 되지. 그러면 여기가 3대 2가 된다라고 적어주면 돼. 이거를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여기가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이 3대 2가 나와야 돼. 요렇게 이해해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3대 2가 나와야 되니까 요 소금물을 3x라고 잡으면 요 소금물은 2x만큼이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근데 두 개 더한 게 몇이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는 450이라는 걸 알고 있지 지금. 그러면 5x가 450이 나와야 되니까 x는 90이겠지. 그러면 90 넣어주면 93, 27. 얘는 270이 되고 얘는 92, 18, 180이 된다. 요렇게 구해줘도 돼. 됐지? 문제 없니? 이렇게 해주면 훨씬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정도. 근데 문제가 당연히 복잡해지면 이렇게 풀기는 너무 더 어려워 오히려. 됐지? 문제가 복잡해지면 아까처럼 정석대로 풀어줘야 된다. 자, 확인 7번 한번 해볼게. 자, 농도에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본다. 알았지? 자, 기본적인 공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다시 한번 적어주면 농도라는 건 비율을 퍼센트로 표현한 거니까, 그치? 소금 물의 양에서 분의 소금에다가 100을 곱해주자. 이렇게 잡아주면 농도가 나온다. 맞지? 자, 그리고 농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금 공식도 구할 수 있다 그랬다. 소금은 요거 두 개를 곱해줄 거고, 그러니까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겠지. 얘를 100으로 나눠주자.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소금의 양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100분의 소금물이 결국은 비율이야. 100분의 농도가 결국은 비율이야. 맞지? 그러니까 소금물에다 비율을 곱하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자, 농도가 서로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A의 농도도 몇인지 모르고 B의 농도도 일단 몇인지는 우리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지? 자, A의 농도를 X로 설정하고, 그리고 B의 농도를 Y로 설정하고 출발하자. 됐지?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조건 볼까? 자, A는 100g, B를 200g 섞었더니 자, 6%의 소금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A를 200, B를 100을 섞으면 8%가 된대. 이랬을 때 A, B의 농도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 문제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만 보자. 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조건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100g 섞으면 6%가 된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저거 통해서 일단 표를 조금 만들어주자. 표를. 자, 일단 농도를 잡아줄 거고, 자, 소금물을 잡아줄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잡았을 때, 자, X%짜리 소금물은 총 100g을 섞었대. 그러면 소금의 양은 농도랑 소금물 곱해서 100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자, 두 개 곱하면 100x, 100으로 나누면 x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y%의 소금물이 총 200g을 섞어주지. 마찬가지로 두 개를 곱해서 100으로 나누는 게 소금의 양이니까 소금은 2y만큼 들어있겠지. 자, 소금은 2y만큼 들어있을 거야. 자, 그랬더니 두 개를 섞어주면은 6%짜리 소금물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100g, 200g 섞었으면 당연히 300g이 되겠지, 그지? 자, 6% 쪽의 소금물 300g이 돼야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소금의 양도 두 개를 곱하면 1800, 100으로 나누면 18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소금의 양을 섞어주면 얘랑 같겠다. 이게 첫 번째 수식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그냥 바로 적을게. 자, 두 번째 조건은 얘를 200g을 섞었대. 그러면은 소금이 2x가 된다는 소리고, 그치? 자, 얘를 100g 섞었대. 그러면 얘는 소금이 y가 된다는 소리지. 이랬더니 소금물이 몇 %가 되었냐면 8%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83 해주면 2400, 100으로 나니까 24g이 돼야 돼. 소금의 양이 24g이 돼야 돼. 밑에 경우도 더해주면 같아져만 되겠네. 됐지? 자,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끝이네. 자, 위에 거 2배 할게. 그냥 위에 거 2배 해주면 2x 플러스 4y는 36.
그리고 밑에 거는 그대로 2x 더하기 y가 24. 자, 변변 빼주면 되겠지? 빼주면 3y가 12가 나와야 되니까 y는 4가 나오는 거고 문제 없고, 자, y가 4니까 4 집어넣어주면 x 플러스 8이 18이 되려면 x는 10이겠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농도는 10%가 되는 거고, 자, B의 농도는 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무리 되겠네. 문제 없지? 자, 연습해볼게. 확인 8번 풀어보자. 자, 볼게. 증가감소에 관련된 문제. 자, 요런 얘기부터 좀 해보자. 간단하게. 자, 우리 기존에 우리 100명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100명이 10%가 증가하고 싶대. 자, 10%가 증가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기준에 우리가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지 않는 게 100%인 거고, 그치? 100%가 그대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10%가 여기서 증가했다라는 거는 100분의 10을 더해서 곱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거는 100명의 110%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그치? 그러니까 100 곱하기 110이다.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100 곱하기 100분의 110이 되면 10%가 증가하는 걸 거야. 자, 거꾸로 10%가 감소한다라고 가정을 하자면 우리 100%에서 10%가 감소했다라는 건 90%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지.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100 곱하기 100분의 90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능하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조금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A가 있었는데, 원래 A가 있었는데, 자, 여기가 X%가 증가했대. 이렇게 이해를 해볼까? 그러면 몇이 되는 거야? 우리 100 더하기 X%가 되는 거지. 맞지? 자, 100 더하기 X%가 돼.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X%가 증가했다는 건 원래 A명에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몇 명을? A의 X%명을, 그지? 근데 A의 X%명이라는 건 A 곱하기 100분의 X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거든? 그치? 그런데 요거 두 개 뭐 할 수 있어? A로 묶어줄 수 있지. 맞지? 자, A로 이렇게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0분의 X가 되는 거지. 요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니? 됐어? 그러니까 비율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비율로.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X%라는 거는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 X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비율이 100분의 X만큼이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니까 원래 비율 1에서 뭐 했다? 100분의 X를 더해주면 된다. 이해 가능? 그러면 X%가 감소면 여기 더하기를 뭐로 바꾸면 돼? 빼기로 바꾸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A 곱하기 몇이 되는 거야? 1 빼기 100분의 X. 1이라는 비율에서 X라는 비율만큼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능하니? 됐지?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로 접근을 해볼게. 자, 지은의 학교는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8%는 증가, 5%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진 936명이 되었을 때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작년과 올해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작년의 학생이 어떻게 비율이 변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도 우리는 미지수를 작년으로 잡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요렇게 따지면 안 돼. 봐봐.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명이 있었는데 얘가 10%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해주면 110명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얘가 그러면 몇 %가 감소했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10%가 감소한 거야 이렇게 따지면 100명이 안 나와. 받아들일 수 있니? 올해에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X%가 증가했어.
근데 내가 그냥 그러면 거꾸로 그냥 계산해서 아 그러면 올해에서 X% 감소하면 작년의 인원이 되겠구나 이렇게는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됐지?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안 나와. 자,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작년에 남학생이 있었을 거고 여학생이 있었을 건데 각각 X명, Y명이 있었다. 자, 요렇게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올해를 한번 생각해보자, 올해. 자, 8%가 뭐 했대? 남학생은 증가했대. 됐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 1 플러스 100분의 8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맞나? 근데 1 플러스 100분의 8이라는 건 100분의 108이지. 맞니?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100분의 108x가 될 거야, 올해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여학생 같은 경우 보자. 5%가 감소했대. 그러면은 100%에서 5%가 줄었다는 소리가 95%가 됐다라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100분의 95y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져서 936명이 되었대, 올해는. 그지? 그럼 올해는 지금 936명이라는 소리고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졌다 그랬으니까 이 앞에는 26명을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앞에는 900 몇 명이어야 돼? 10명이어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될 거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얘랑 같아야 되겠지. 요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연립 풀어보자. 일단 x 더하기 y는 910명이고 그 다음에 요거 처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100 곱해주면 되는 건가? 100 곱해주면 108x 95y 93,600 이렇게 되겠네? 두 개 연립해야 되지. 자, 그러면 몇 곱해주자? 양변에 95 곱해주자. 95 곱해주면 95x 더하기 95y가 910 곱하기 95가 되는 거지. 그치? 곱해주면 95, 45, 91은 9, 99, 81 그러니까 0, 4, 5, 6, 8 8, 6, 4, 0, 0이 되겠네. 그치? 그럼 뭐 해주자? 두 개를 빼주자. 이렇게 가겠지. 자, 108에서 95 빼주면 13x 나올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빼주면 0, 0, 2, 7 이렇게 나오겠네? 들어왔나? 자, 그러면 마무리하자. 7200을 13으로 나누면 끝나. 그러면 6 들어가면 71 안 나눠지네? 6, 3, 18 71이 아니구나. 78이구나. 6 못 들어가지. 5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그지? 5 들어가면 65. 빼주면 70. 맞나? 그 다음에 다시 몇이야? 또 5 들어가겠네? 안 나눠지네? 어디 계산 잘못했니? 잠깐만. 910에서 13 곱하면 910에다가 95를 곱한 거지 지금. 5, 95, 45, 91은 9, 99, 81 그러면 0, 5, 4, 6, 8 여기가 0이 아니고 5네.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두 개를 빼주면 0, 5, 1, 7 이렇게 되는 건가? 그치? 그러면 7150을 13으로 나누면 5 들어가면 65. 그러면 65 다시 5 들어가면 끝나네. 550이다. 됐지? 자, 그러면 x는 550명이 될 거고 그럼 y는 910에서 55 빼면 되지? 550? 뭐야, 계산기 적었어? 910에서 550명 빼주면 360명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랬을 때 실수하지 말고 그랬을 때 뭐 하지? 올해의 남학생 수 이거와 올해의 여학생 수 이거를 구하자는 소리지. 그러면 남학생 수는 100분의 108
곱하기 550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하나씩 지우고 5로 약분하면 여기 2 남고 여기 11 남고 다시 2로 약분하면 여기 54 남고 54 곱하기 11이네. 그럼 54 곱하면 되니까 594. 자, 남학생은 594명. 여학생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100분의 95 곱하기 360. 동그라미 하나씩 지우고 먼저 2로 약분하면 여기 5, 여기는 18. 그 다음에 여기 5로 나누면 19인가? 그치? 그러면 19에다 18만 곱하면 되니까 9, 8에 72, 8, 1은 8, 152명. 그 다음에 19명 이렇게 되니까 2, 4, 3 돼서 342명 나오겠다. 됐지? 여학생은 342명. 그래서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됐지? 자, 숫자가 좀 크니까 여기 관련 문제라면 숫자가 좀 클 거야. 숫자가 좀 크니까 차근차근히 해볼게. 자, 확인 9번 한번 해보자. 자, 봐봐봐. 확인 9번. 일단은 아까처럼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한데 숫자가 너무 커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아까 방법은 알았지? 그래서 두 번째, 지금 같이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건 일단 조금 기억을 해놔. 알았지? 자, 볼게. 일단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 작년에 남학생을 우리는 X명이라고 설정을 하고 여학생을 Y명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자, 두 개를 더한 게 1050명이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이게 최선이야. 알았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올해를 봤을 때 올해 진짜 몇 명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올해의 증가율이라고 해볼까? 됐지? 올해에 몇 명이 증가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 몇 명이 증가했는가? 자, 그러면 볼게. 남학생은 뭐 했대? 4%가 증가했대. 증가율만 볼 거니까 우리는 100분의 104를 곱하지 말고 그냥 100분의 4를 곱하자고. 알았지? 자, 그러니까 증가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100분의 4X명이 증가한 거야. 맞니? 자, 그리고 여학생 보면은 2%가 감소지, 그치? 2%는 100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건데 감소니까 우리는 마이너스로 따져주자고. 알았지? 자,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자면 얘는 마이너스 100분의 2y가 된다. 자, 요렇게 적어줄게. 됐지? 이게 증가율인 거야. 알았지? 실제 학생 수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증가를 했더니 몇 명이 되었대? 1059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저 1059명도 우리는 뭐로 따져야 돼? 증가율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원래는 1050명이었으니까 1059명이 됐다는 건 9명이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겠다? 증가율이 플러스 9명이 되었다. 요렇게 이해를 하자고. 됐니? 자, 그러면 요것 좀 정리를 해주면 4x-2y가 900이 된다.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얘랑 풀어야 되지, 그치? 얘랑 풀어야 되니까 요거 그냥 2로 나누자. 2로 나누는 게 더 편하지? 자, 2로 나눠주면 x 더하기 y는 일단 1050이고 2x-y가 450이다.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문제 없지? 그러면 변변 더해주면 3x가 1500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x는 500이 될 거고, 맞니? x가 500이니까 500 집어넣어주면 y는 550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500을 넣어주면, 여기에 500을 넣어주면 얘는 몇이 나오고 플러스 20이 나오는 거고, 맞니? 여기에 500을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됐다? 남학생은 20명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올해의 남학생 수는 원래 500명에서 20명 늘어난 거니까 520명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 됐지? 여학생 수는 550명에서 뭐 하면 돼? 10명이 감소하면 되지? 그러니까 540명이다. 아닌데? 어디 잘못 계산했다. i 550을 500은 500을 넣었어? 그럼 550 넣으면 얼마지? 50분의 1 곱하기 550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11명이 빠져야 되니까 539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증가율로 따지는 게 우리가 숫자는 조금 줄어들어서 더 편하기는 해. 알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까는 그냥 한 거고, 요번 거는 조금 연산 줄이기 위해서 증가율로 한번 해봤어. 자, 봐보자. 요거 일단 좀 사전 개념부터 좀 해볼게. 알았지? 좀 이해를 해보자, 우리가.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요만큼의 일을 내가 완료해야 끝나, 일이. 됐지? 자, 그런데 보자. 이 전체 일의 양을 내가 뭐 100 정도의 일의 양이 있다라고 해보자. 내가 총 100을 다 해야 돼. 됐지? 100을 해야 되는데, 자, 하루에 20씩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하루에 너네가 일을 하면 20씩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일단 판단을 해보자. 며칠 일해야 될 것 같아? 완료하려면?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니? 5일 하면 되겠지. 그치? 하루에 20씩 일을 할 수 있으면 5일이 되면 완료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 자, 일을 마무리하려면 전체 일의 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에다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에다가 뭘 곱해야 돼? 날짜를 곱해주면 되지. 그치? 자, 여기에 날짜를 이렇게 곱해주면 날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게 전체 일의 양이 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받아줄 수 있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런 일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전체 일의 양이 몇이다라고 주어지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근데 그거는 너네가 임의로 설정을 하면 돼. 1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고 3으로 해도 되고 100으로 해도 되고 1000으로 해도 되고 10,000으로 해도 돼. 됐지? 그런데 상황상 거의 대부분은 이 일의 양은 전체 일이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편해. 됐지? 자, 전체 일의 양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1이 된다라는 건, 그치? 얘가 1이 된다는 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날짜를 곱해서 1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겠다? 역수 관계겠다. 그치?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3분의 1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3일이 걸리면 되는 거야. 4분의 1을 할 수 있어? 4일이 걸리면 되는 거야. 5분의 1이 할 수 있어? 5일이 걸리면 되는 거야. 됐지? 상황이 되니? 됐지? 자, 그러면 한번 문제 살펴볼게. 자, 효진이하고 서연이가 8일 동안 작업을 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을 효진이는 4일 동안 하고 나머지가 서연이가 10일 동안 작업을 해서 마무리했다고 하자. 자, 이랬을 때 서연이 혼자 작업하면 끝내는데 며칠이 걸리는지를 구하래. 됐지? 자, 그러면 며칠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항상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우리는 미지수로 설정한다. 됐지? 요런 문제에선. 자, 그래서 효진이가 하루에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설정을 해볼게. 됐지? 자, 그리고 서연이가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일을 하면은 하루에 X 플러스 Y만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이 일하면 하루에 X 더하기 Y만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날짜인 8일을 곱해주면 전체 일의 양인 1이 나온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식은 일단 8x 플러스 8y가 1이겠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이어서 가보자. 자, 근데 효진이가 며칠을 일했대? 일단 4일 동안 작업을 했대. 그러면은 얘는 하루에 x만큼을 할 수 있거든? 얼마만큼을 처리할 수 있냐면 x를 4번 하는 거지, 그치? 4x만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치? 자, 효진이는 4x만큼을 처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연이는 10일을 일을 했어. 서연이는 10일. 그러면은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냐면 10y만큼 처리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뭐 했대? 일이 마무리가 되었대. 그럼 이게 전체 일의 양인 1과 같으면 되는 거지. 문제 없니?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자. 2배 해주면 8x 더하기 20y가 2가 나오면 될 거고 변변 빼면 되겠지? 빼주면 마이너스 12y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12분의 1이 될 거고. 됐지? y에다 12분의 1 넣어주면
8x 더하기 12분의 8이 1인 거지. 그러면 8x가 요게 몇이냐? 3분의 2지. 넘어가면 3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x는 2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뭐 하자? 서연이가 혼자서 하고 싶대. 그러면 서연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얼마니까? 12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며칠을 일해야 1이 마무리되냐면 12일을 일해야 1이 마무리되는 거지. 12분의 1씩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2일이다, 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야. 됐니? 자, 확인 10번 한번 해보자.